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녁 7시 7분에 전북 장수군 북쪽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동경 기자, 지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 7분 59초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35.8, 동경 127.53도였고 지진 발생 깊이는 6km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4.1로 추정해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로 발송했으나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수준을 뜻하는 계기 진도는 지진 발생 지역인 전북에서 5로 가장 높았고 인근 경남과 충남, 그리고 충북에서 3, 경북, 광주, 대전, 전남에선 2로 측정됐습니다. 계기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떨림을 감지하고 3은 실내나 정차한 차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아직까지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이번 지진 직후 떨림을 느꼈다는 지진 감지 신고가 모두 39건 접수됐으며 세부 지역으로는 전북 30건, 전남 1건, 충북 1건, 경북 4건, 경남 2건, 부산 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모두 10건으로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한 건 있었으며 나머지 9건은 규모 3.0에서 4.0 미만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여진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 기온이 경기 여주가 39도에 육박했고 서울도 35도를 넘었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올라가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학교 운동장이 오늘은 야외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무더위를 식힙니다. 친구와 물총놀이를 하면서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슬라이드하고 놀았고 저기 깊은 데 가서 잠깐 놀았고 에어바운스 했어요. 한바탕 물놀이로도 가시지 않는 더위는 아이스크림으로 마저 식혀봅니다. 네, 오늘부터 막 또 열대야도 시작한다고 하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또 이렇게 수영장에 와서 있으니까 여름이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선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뼈아볕에 백사장이 달아올라 걷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백사장 쪽은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제가 잠깐 발을 그냥 맨발로 디뎠는데도 막 발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여주는 한낮 기온이 39도를 육박했고 경북 경산은 38도, 서울도 35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을 호소한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70명, 이틀간 13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낮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폭염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서울은 사흘 연속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자, 김가영 캐스터, 해가 졌는데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맞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사라져도 여전히 펄펄 끓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현재 서울의 기온 30도 안팎으로 한낮의 기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벽 3, 4시가 돼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폭염경보인 가운데 경주가 36.8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이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아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휴일인 내일 야외 활동 계획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만큼 폭염이 심해서 한낮에 서울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엔 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후텁지근함만 더하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느 때보다도 건강관리에 더욱더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더위에 수영장과 강, 계곡은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장마 피해가 컸던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하늘에서 본 주말 풍경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달리는 수상스키. 왼쪽 오른쪽 여유로운 듯 물살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라탄 고무보트. 빠른 속도와 거친 물살에 떨어질 듯 말 듯 안간힘을 쓰며 간신히 매달립니다. 그늘 아래 몰려있는 색색깔 튜브 위에는 아이들이 올라타 헤엄치고 다리 밑 그늘에서는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 곁에서 자기 키만한 그물채를 들고 계곡물을 헤집는 어린아이도 보입니다. 워터파크 주차장에는 차가 빼곡히 들어찼고 수영장에는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넘실대는 물에 몸을 맡긴 채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 물을 가득 머금은 해골 바가지가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내자 그 아래에서 물을 맞으면서 더위를 식힙니다. 비닐은 모두 찍힌 채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이제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철골 더미를 굴착기가 치워냅니다. 오늘도 수해 지역에선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분주한 손길 덕에 거센 물살에 완전히 끊어졌던 제방도 원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흙더미 위 찌그러진 승용차. 산사태가 핥히고 지나간 흔적을 치우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방역복과 작업복을 입은 채 보수 작업을 서두릅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벌이는 손길과 무더위를 피해 나들이를 떠나는 발걸음이 분주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워싱턴 DC 근처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데 북한 문제 대응과 대중국 견제에서 3국의 공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정상회의를 연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을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열자고 제안한 지 3개월 만에 성사된 겁니다. 백악관은 미일 간, 한미 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 했고 대통령실은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Improving tr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our three countries, and we're all close. But it's getting closer, and the interoperability is getting better. 한미일 정상이 다자 회의를 계기로 3자 회의를 따로 연 적은 있지만 시간, 장소를 별도로 정해 3자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대통령 별장으로 백악관에서 약 100km 거리에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초청을 받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토론 방식이고 의제는 북한 위협에 맞선 대응과 대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summit will advance a shared trilateral vision for addressing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promot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bolstering economic transparency.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8월 말에 방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 직전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도 언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잠실의 대형 백화점에서 불이 나 천여 명의 시민이 대피했습니다. 백화점과 놀이공원, 극장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인데 대피 안내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천장까지 타오르고 건물 유리창이 부서져 내립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실내 놀이공원에서 화재 경보음과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민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백화점과 놀이공원 이용객 등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명품 매장 쇼윈도의 조명선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흰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입니다. 불이 난 백화점은 실내로 놀이공원과 연결됐고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대형 극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밀집한 곳인데 대피 안내는 제각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직후 먼저 백화점에서 대피 안내가 시작됐고 10분 뒤 놀이공원이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자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행진 공연의 음악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이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야, 이쪽으로 가면! 극장은 대피 방송도 없었습니다.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건물과는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이것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대신 불이 진화됐다는 방송이 울리면서 적지 않은 관람객이 공연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당장 중지를 시키고 관객을 대피를 시키거나 저희는 대피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도의 안내는 있었어야 된다라고 참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안전불감증이 너무 확 와닿았다. 롯데 측은 화재 피해 수준에 따라 대피 단계를 결정했고 극장 공연 중 방송이 나간 데 대해서는 오발송이었다며 부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뜨거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교사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방치하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오늘 낮 서울 광화문 인근. 차선 5개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째. 집회는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앉아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21년 경력의 한 초등교사는 단순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교사에게 마음 놓고 소신 있게 바른 것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인격모독, 인격 살인의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처음에 뉴스에서 듣고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힘들 때는 좀 정신과에 가서 조금 상담도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오늘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사 1,900명이 버스 45대를 대절해 참석하는 등 집회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2만 1,000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는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오는 9월 4일까지 당분간 매주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이문현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무려 21.3%,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업이 어렵다 보니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택시 운전기사와 배달원 등 단기 계약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음식점이 몰려있는 상가 앞에 배달 오토바이 수십 대가 대기 중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배달원들은 한 손에 음식 서너 개는 기본이고 8개까지 들고 뛰기도 합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든 베이징의 올해 폭염은 배달원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上下楼的时候，特别是那个老小区没有电梯的那种，就需要步行跑上去，那个就上下一趟感觉挺累的。 이들도 이 일을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就是那个没工作就突然就想起这个活来了。 미국의 우버처럼 차만 있으면 택시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 최근 기사가 급격히 증가해 700만 명이나 됩니다. 现在什么工作也不好干呢，因为疫情放开之后，各行各业都不好干，只能说养家糊口吧。 이 기사의 출근 시간은 새벽 6시, 밤 12시까지 두세 시간 쉬면서 손님을 태웁니다. 我就是跑14、15个小时，就是5、600块钱，有时候还没有呢。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우리 돈 약 4,800원,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6,400원 정도인 베이징의 물가를 고려할 때 생활을 꾸리기 쉽지 않은 수입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 역대 최고치입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이 46.5%로 치솟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我觉得挺难的，就是因为疫情之后，很多公司都没能撑住，然后现在很多公司也都在裁员，然后这个就业的竞争压力比较大。 그러다 보니 차량 기사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일자리로 사람이 몰리고 있고, 그러자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신규 허가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잇따른 대책에도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자 중국 당국은 청년들의 농촌행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 1,10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실업률이 한동안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서 중국보다 러시아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평양 하늘을 나는 북한의 신형 무인기 샛별. 북한 주민들조차 열병식에서 처음 본 무기였지만 이 신형 무인기를 누구보다 먼저 참관한 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앞서 쇼이구 장관을 무기 전시회에 안내했던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열병식에서도 중국 대표단보다 쇼이구 장관을 먼저 소개했고 러시아 대표단이 가는 곳마다 푸틴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를 걸어놓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과 4차례나 단독 행사를 가질 정도로 밀착 행보를 보이자 북한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방북한 쇼이구 장관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등에서 필사적으로 무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doubt he's there on holiday.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and we see that in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최근 북한산 로켓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북한 무기가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압수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해상 운송 등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규탄해왔고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 부인해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특보에 대해 민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당시 대처가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억측을 전제로 한 거대 야당의 폭력적 횡포를 멈추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자고 반박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한 차원으로 전화했다고 했지만 김 이사장은 시험은 치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당장 전학으로 인해 내신이 불리해지는 것부터 막아보자고 한 셈입니다. 참 훌륭하고 든든한 아버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행태가 바로 갑질 학부모의 전형이자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성 민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검사 시절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언론 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 이동관이라며 그때의 문제적 인물이 지금은 적임자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온갖 억측을 전제로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 잡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적법한 절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생떼는 여전합니다. 거대 야당의 폭력적 횡포를 이번에도 자행할 작정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종편 평가 점수까지 조작한 방송장악 장본인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지명이란 주장은 자기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방송 생태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거듭 엄호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말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가 방파제에 쌓여있는 테트라포드인데요.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경에서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포구. 테트라포드 경사면 위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낚시꾼들이 여럿 보입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방파제 사이를 이리저리 넘어다니며 바다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해가 빠지면은 바닷물이 시원하니까 위로 올라오니까 방파제 가까이에 많이 붙으니까 자칫 발을 헛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 밤낚시를 하다 이 사이로 빠지면 시야 확보도 안 될 뿐더러 테트라포트 사이에 낀 미끼 때문에 표면이 미끄러워 탈출도 어렵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테트라포드에서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제주시 구좌읍의 한 포구에서 밤사이 낚시를 즐기던 30대 남성이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경이 할 수 있는 건 예방뿐입니다. 구명조끼 착용 좀 부탁드릴게요. 예, 테트라포트 위험해가지고요. 너무 밑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해경이 단속할 수 있는 곳은 출입통제구역.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은 제주도가 지정할 수 있는데 도내 항포구에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내 대부분의 항포구의 경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추락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법이 개정된 건 지난 2020년. 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는 해경청과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학교 운동장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조회 시간 훈화 말씀 듣던 연병장식 운동장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남 밀양에 가면 운동장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줄어들던 학생도 늘어서 학급 수가 2배 가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학교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는 밀주초등학교에 김희건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건이다! 야, 심하다. 여기는 계곡이 아니라 우리 학교입니다. 밀양시를 휘감으며 유유히 흐르는 밀양강. 밀주초등학교는 그 강가에 77년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맨발로 흙을 밟고 돌을 밟고 실개천에서 물장난하고 아이들과 곤충을 잡고. 물방개 아니야? 물방개 여기도 봐. 실개천에 왜 새우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새우가 잠자리 애벌레라고 선생님께서. 희선의 운동장은 연병장 같은 운동장이 많았죠. 축구장 같은 경기장 외에는 특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밀양으로 전근을 온 은주 씨는 원래 아들 태연이를 전학시킬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만 서울을 오가면서 지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 태연이 엄마의 마음을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요? 학교 정중앙에 그 생태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학교는 어떤 학교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태연아 행복해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구도심 원도심의 학교거든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주소를 옮겨서 큰 학교로 신도시로 가는 걸 보고. 그런데 생태 운동장이 생기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작통시에 놓은 아이들이 그대로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입학을 많이 하면서 6학급에서 11학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놀아. 네. 내가 공부하던 건물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뛰어놀던 언덕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막 첨벙첨벙거리면서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좋아요. 네, 마치 찜통 안에 있는 듯한 무더위가 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의 원인은 장마가 끝난 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의 폭염 경보인 가운데 경주가 36.8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이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휴일인 내일 야외 활동 계획 많이 하고 계시죠? 폭염이 오늘만큼 심합니다. 한낮에 서울이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에는 또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후텁지근함만 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아서 태양볕이 더 뜨겁겠습니다. 제주와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겠고요. 내일 한낮의 기온도 보시면요. 서울이 34도, 강릉 35도, 대전과 광주 34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까지도 내륙에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요. 당분간 한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7월 29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